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거의 동계 총공세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서를 계속 흘려가면서 김부겸 전 총리,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와 연합전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 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 취지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이죠. 과거보다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더 강력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취지에만 공감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낙연, 김부겸 연합전선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우리 둘이 연합해서 뭔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이라는 한계가 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영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제3신당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 다 아는 거 아닌가, 대표를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도 별일 아닌 것처럼 뭉개며 지나가고 있다. 국가위기, 국민 고통에 대한 응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관해 토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그냥 취지에 공감한다 정도로 넘어가고 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 최근 경향신문인가요? 거기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힘은 다양성 존중, 역동성에 있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이 위축됐다. 이견을 공격하는 건 백색 테러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역시 개딸들의 준동에 대한 반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필요하면 본인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김부겸 전 총리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새로운 모색을 했을 때 같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정세균 전 총리의 이름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막상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약간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다. 근데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일을 같이 대응하자는 것까지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끄는 이 방식이 이 상황대로는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원칙과 상식 4명 중에 1명인 이원욱 의원이 바로 정세균계입니다. 거기에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계고,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에 각각 이낙연, 정세균 이 두 사람이 자기네들 계보의 대표자들을 거기에 일종의 파견 형식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결국은 이낙연, 정세균 이 두 사람의 어떤 뜻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대 가능성,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보 의원이 없으니까 그 원칙과 상식에 아마 파견을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손학규 전 대표가 또 합류를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 내가 민주당을 살리겠다,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열어놓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모든 것의 열쇠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의원의 패기가 없었다. 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패기, 지사적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그 다음에 의원들의, 일반 평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울림이 있을까요? 저는 뭐 큰 울림은 없지만 적어도 손학규 전 대표가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뭐 다 총리를 역임한 사람들이군요. 이 세 사람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한다 하는 것까지는 분명해 보인다. 원래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손학규 전 대표를 이어받아서 지금 시흥 지역구를 우선을 하고 있죠. 원래 손학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까지 가세한 비명계의 그 동계 초원공세.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신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냐? 저는 어제 이낙연의 신당 조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생각이 조금씩 전부 다를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당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깃발을 들고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김부겸, 정세균, 손학규 합류할까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를 뭔가 비판하는 대열에는 다 합류하고 있는 거죠. 연합전선이 있죠. 연합전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주류를 지금 주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는 내년 총선이 안 된다 하는데 공감이 있는 거다. 자, 그 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리도 없지만 내려놓는다고 했을 경우의 대안은 뭐냐? 또는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갔을 경우의 대안은 뭐냐? 이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제가 보기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낙연 신당이다? 이낙연 신당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계 총공세를 벌이고 있느냐? 이거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지금 총선 때까지 4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온다. 틀림없이 온다. 벌써 한 번 왔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역 5년 법정 구속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판사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을 때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진짜 위기가 온다. 저는 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네 명이 연합전선을 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연합전선은 어느 날 갑자기 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과정 거기다가 원칙과 상식 뭐 12월 중순 내지는 하순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당의 혁신안을 받아들여라. 그 혁신안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보다 권한을 좀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결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월말까지 이 연내에 자기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을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쯤에 가서 다른 위기 그게 결국은 본인과 관련한 사법적 위기죠. 뭐 당장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그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고 그 다음에 김인섭 씨의 백현동 이 문제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건 뭐 그 선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판사가 뭐 이런저런 걸로 또다시 이제 재판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보다 더 흔들릴 거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의 핵심 호남이죠. 호남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압도적 다수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보다 더 가중됐을 경우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흐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호남의 민심 이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동계 총공세, 비명계의 동계 총공세가 그걸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비명계의 이런 공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비주류, 비명계의 공간을 내가 확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2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를 내년 1월이 돼도 아무런 위기가 없다. 그렇게 되면 다 무시하고 그냥 개딸당으로 갈 겁니다. 이상민 의원이 맨날 얘기하는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변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딸당으로 갈 것이고 위기가 온다면 그거는 이제 호남에서 민심 이탈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 손을 내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연내에 무슨 결판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연내 결판이 안 나고 결국 1월 말, 1월 중하순 뭐 이때쯤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신당 제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죠. 그러나 그때 가서 그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민심 이탈이 가시화된다면 그러면 뭐 못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이낙연 신당 뭐 거기에 뭐 30명이 붙는다. 그건 다 과장이고 그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기대를 반영해서 하는 얘기고 내년 1월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가 뭐 그 부분도 곧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관련이 돼 있고 곧 이에 따른 호남의 민심 위반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를 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낙연 신당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별로 없고 오히려 당내에서 비주류의 공간을 또는 비명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함께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고맙습니다.